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이제 31분 이제 막 지났습니다. 원래 개편대로라면 이때 막 이제 오프닝을 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 근데 왜 우리의 구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글로벌 라이브 밤 방송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대 뭐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밤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아침에 오셔서 저는 너무 반가운데 요런 느낌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We Are the World.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하는 거고, 저희 어떻게 보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한 컨텐츠의 최강자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포부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또 밤에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아침에 오신 분들 더더욱이나 환영합니다. 다 같이 좋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로 채팅창 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인덱스를 들어볼 텐데 저는 이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밤늦게 저도 가끔 합류했을 때 적귀라는 그 닉네임이 있었는데 여전히 귀가 빨가신지 모르겠네요. 미래에셋증권 반포 WM의 장희성 지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즘에도 귀가 좀 빨개지시나요? 제가 이거 네. 적기 별명 네, 정프로님이 지어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행커님 계실 때 빨개져가지고. 제가 네, 처음에 왔을 때. 그때.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때 제가 처음 뵈서 낯가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처음 오랜만이에요. 낯가리고 그때가 네. 한 4년 전? 그렇죠, 거의 3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똑같은 거죠. 네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지점장님과 함께 저는 인터뷰를 해서 매우 반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네. 정말 혼자 네. 시스템으로 멱살 캐리를 하고 있는 AI 반도체 이야기를 쭉 네. 풀어주실 예정이라고 내용을 보니까 네.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면 테슬라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AI 랠리 얘기를 네. 드릴 텐데 AI 랠리는 저는 10년짜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가 2년 차. 그러니까 아직 멀은 거죠. 그쵸. 네, 그런데 당분간은 반도체의 시간이다. 네, 그 얘기를 드릴 거고 당분간은 반도체가 지배할 거예요. 근데 네. 그 AI가 3단계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3단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네.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엔비디아를 난 도저히 못 사겠다. 이런 분들은 2단계, 3단계를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또 하반기 내년에 그렇죠. 되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거고 그래서 또 제가 테슬라 나고 싶다네. 그러니까요.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네. 사 모으시는 분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좀 아프겠죠. 그래서 네. 충분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AI 랠리도 중간중간에 조정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조정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 네. 얘를 먼저 좀 알게 되면 제가 몇 월에 옵니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올 거다라고 어떤 형태의 조정이 올 거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좀 준비를 하거나 대응할 대응을 수 하실 있죠. 수 있겠죠. 오늘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의 시간이 올 텐데 그렇다면 이제 그것만 우리가 만끽하고 취했을 게 아니라 그 이유까지 좀 준비해 보자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당분간은이라는 거는 상당 기간, 당분간. 저는 짧아도 상반기까지는 어. 반도체가 지배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렇죠. 아직 엄청난 포모가 오진 않았거든요. 저 포모인데요. 저 엔비디아. 아니, 굉장히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장 포함해서 이게 저는 한 늦은 봄 아니면 여름쯤에는 포모 현상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대장은 엔비디아고 네. 그게 엔비디아 혼자 가다가 확산되다가 네. 또 엔비디아 혼자 가다가 확산되다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확산되는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확산될 때는 작년에 확산될 때 보시면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로 확산이 되다가 대형주.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은 좀 생소해서 그쵸. 공부를 해야 되는 기업들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거 그렇죠. 나오고. 또 그 액체 냉각 관련해서 버티브라는 네, 종목도 네, 요새 버티브.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확산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좀 지배하는 시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짤이긴 한데 제가 글자를 써놓은 거긴 한데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 한번 볼까요? 전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 믿고 반도체 하나 들고 있어라. 네, 이거는 스멜트만. 패러디의 패러디인데 네. 이게 그래서
글자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AI가 시작이 되면서 얼마나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이냐. 이게 글로벌 라이브에서 오신 분들은 뭐 잠깐 들으실 내용이기도 한데 네. 아침에 처음 저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샘 알트먼이 이제 반도체 펀딩한다고 했을 때 물론 숫자가 잘못된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아랍에미리트 인사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 5조에서 7조 달러 얘기가 나왔다가 그건 아니야라고 했습니다만 네. 샘 알트먼 마음속에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생각하는 숫자가 예. 뭐 5조 달러는 아니더라도 네. 몇 조 달러일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이게 전 세계 작년에 반도체 총 매출이 0.5조 달러예요. 네. 그리고 매출. 그러면 그러면 순이익도 아니고. 예, 그러면은 캐펙스 음. 투자는 1년에 한 0.1조 달러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샘 알트만이 조달한다고 하는 금액은 투자금이란 말이에요. 네. 캐펙스잖아요. 네, 네. 그게 조 단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0.1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그게 아예 뭐 10배, 20배 더 뛴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시면은 샘 알트만이 조달하는 금액은 캐펙스고 네. 그거의 몇 배가 매출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매출이 그 정도로 커지는 건데 또 그게 AI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거냐면 자, 반도체 매출이라는 거는 빅테크들한테는 캐펙스입니다. 그렇죠. 투자잖아요. 반도체를 사와서 그거 가지고 서비스를 네. 이제 판매해서 더 매출을 많이 올리겠다는 건데 그 정도로 AI 시장이 크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이 정도 올라오는 거 약간 물론 이게 다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오잖아요. 네. 굉장히 초창기고 근데 시세는 뭐 한 2, 3년치를 올해 상반기에 다 땡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또 다시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뭐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그렇죠. 주가 대비해서 그만큼 실적이 찍히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올라가는 그 각도로 보면은 이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은데 또 숫자를 비교해서 보면은 여전히 괜찮다. 올라갈 룸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IB 쪽에서 계속 1,000불 넘는 목표 주가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실적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맞춰주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후반부에 제가 조정 말씀드릴 때도 AI가 되게 놀라운 거는 와우 포인트. 와우! 사람들을 놀래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실적 포인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그걸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근데 더 여기서 이제 수혜 기업들을 찾을 때 절대적으로 미국 기업이 유리하다는 게 또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을 수도 현실이다. 있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건데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요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보조금인데 제가 요거 한번 표 보여주시면 좋은데 네. 미국에서 칩스법으로 5년간 한 527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산이 390억 달러, 연구개발이 132억 달러예요. 근데 생산 390억 중에 최첨단이 280억 달러인데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전체 527억 달러 중에 인텔에 100억 달러를 배정하겠다. 네.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20%나.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15억 달러, 마이크론이 지금까지 한 1.6억 달러라고 하는데 아마 더 주겠죠. 근데 그럼 이거 빼고 나면 이미 한 20-30%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줄 서라 해서 최근에 나온 타이틀을 보면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이 신청한 거에 50% 받으면 운이 좋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고 네. 한 600건이 넘는 그래서 거의 뭐 7-800억 달러의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인텔 떼주고 글로벌 파운드리 떼주고 미국 기업들 떼주고 간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 파운드리 지금 점유율이 1%도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쵸. 미국에서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인텔의 파운드리 컨퍼런스의 화상으로 딱 나온 사람이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 그냥 정부 인사가 딱 나왔고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가 나왔고 그다음에 샘 알트먼은 아예 오프라인 참석을 했는데 이게 파운드리가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삼성도 기술이 있지만 파운드리는 무조건 고객이 있어야 돼요. 맞춤형 제작이기 때문에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인텔의 파운드리 컨퍼런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한 수주를 줬죠 이미. 그래서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인텔에 주고 싶었을까? 뭐 1.8 옹스트롬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다 보이지 않는 정부의 손이 다 작용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기업이 절대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마이크론이 HBM3E를 양산을 할 거고 그쵸. 엔비디아에 팔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걸 했을 때 지금 삼성이 되게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수요를 끌어올리지 맞추기 못해서 위해서. 마이크론이 했다고? 그렇게 쉬운 거야? 왜냐면 SK 하이닉스만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가다가 그 뉴스 나오고 SK 하이닉스 약간 밀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자 누구나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HBM도 사실 주문 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객이 있어요. 예, 고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속마음으로는 뭐만 쓰고 싶다? 쓰던 것만 쓰고 싶어요. 근데 왜 마이크론 걸 쓰느냐? 미국에서 그렇죠. 그 정부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 정부의 손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국 기업이 절대 유리하다. 이것도 하나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된다면 뭐 그럼 미국 기업 투자하면 되겠네 싶지만 또 우리도 자국 우선주의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K반도체 네네. 많이 컸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미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일본도 난리죠. 지금 뭐 구마모토에 TSMC랑 합작 공장 짓는데 건설비 40%를 보조금으로 대주고 있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뭐 많은 보조금들이나 세제적인 혜택을 준다라고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뭔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는데요. 네, 아니면 같은 편이 되면 되죠. 그래서 아예. 반도체가 지금 합종 연행 중인데 요거 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자 이게 일단 그 AI 반도체의 합종 연행이에요. 이게 그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 그리고 만들어주는 쪽 그리고 HBM을 붙여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굵은 박스 쳐놓은 이쪽이 일단 탑티어입니다. 네. 또 이 셋은 계속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잘 나가는 3인방 각 분야에서 네. 탑티어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의 파운드리 제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주를 주겠다고 했고 만약에 오픈 AI가 펀딩을 해서 반도체 설계를 해서 제조를 맡기면 당연히 인텔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HBM은 누군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AMD도 물론 지금 약간의 시제품을 TSMC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되게 재밌는 건 TSMC가 다 못 만들어주잖아요. 그 코어스 캐파,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캐파에서 40%가 엔비디아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냐? 그 애플의 그런 M3 반도체 이런 것도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게 또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어쨌든 TSMC 최대 고객은 애플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 구글, 아마존 얘들도 다 자체 반도체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TSMC가 못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빈칸들이 아직 기회일 수 있는 차이는 거고. 거죠. 예. 여기서는 또 약간 지금 여기 표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굵은 표를 그려놓은 위주로. 예, 여기가 가장 지금은 잘 나가는 네. 탑티어 삼형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이 빈칸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은 할 텐데 네.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불확실성을 안고 그 기업들을 뭐 찾아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은 맨 위에 거 그쵸, 보시는 게 제일 메인인 기업들에게 네. 투자하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데 편하신 거죠. 어쨌든 기회는 열려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그런 보조금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계약 내용들을 봤을 때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AI 관련한 모멘텀을 좀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하고 계신 거네요. 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네, 네. 잘 투자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모든 이게 이제 AI 이전에 모바일 혁명이나 인터넷 혁명이나 PC 혁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혁신의 리더 기업은 언제나 항상 미국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수혜준 엔비디아다. 그죠? 물론 지금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네, 그쵸. 엔비디아가 픽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는 거고 5인방도 있었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캐파는 좀 다르죠.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는 와중에 지금 우리 리차드 최님께서 15,000원에 또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반포역 WM 장의석 지점장님 화이팅 하셨는데 지점 직원님. 우리 저한테. 우리 최파고잖아요. 아, 리차드 최파고요? 최. 예, 예. 최파고님이시구나. 사진이 잘 안 보였네요. 이거는 최파고님도 보고 싶네요. 제가 10배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예. 만나서 술을 사야 될 것 요거 같습니다. 구글과 네. 6대 4로 이제
우리가 6, 구글이 4를 떼거든요. 네, 그거 그러면은 계산 잘하셔서. 그러면은 9만 원어치 네, 예, 사주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저도 되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 이유까지 좀 예상을 해보는 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맞아요. 이건 네. AI 랠리는 굉장히 10년의 긴 랠리입니다. 물론 중간에 얼마나 큰 굴곡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상반기, 길면 올해에는 반도체가 주도할 거라는 걸 일단 기본으로 삼으시고 네. 얘기를 들으시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요. 이게 반도체 랠리가 처음에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듣고 뭐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구나. 근데 그거를 체감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쵸? 반도체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뭐 다 뜯어봐서 숫자 세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항상 초창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AI의 지금은 인프라스트럭처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의 시대다. 네. 지금 AI 왜냐면은 AI가 퍼지기 위해서는 일단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의 시대에는 일단 망이 깔려야 됐고 그리고 모바일의 시대에는 일단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앱 생태계에서 막 대박을 치는 기업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AI 하려면은 AI 반도체가 쫙 깔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일단 AI 인프라의 시대인데 그러면은 야 그걸 왜 깔어?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힌트를 준 게 엔비디아가 힌트를 줬는데 자, 그 AI 반도체 판매에서 이미 40%가 추론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AI는 학습으로만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네. 추론이 벌써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소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달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 챗 GPT를 하면서 소라까지 나오는 건 이미 추론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추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되겠어라는 의심을 또 지울 수 있는 거죠. 추론 시장은 좀 춘추전국 시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뭐 여기저기 다 뛰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군요. 맞아요. 일단 학습은 가장 좋은 걸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추론은 그러니까 커스텀 칩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칩은 호텔 뷔페잖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래서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한테도 네. 호텔 뷔페. 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은 사람한테도 호텔 뷔페. 그래서 추론 칩에 있어서는 정말 뭐 분식집, 그죠? 중국집 이렇게 맞춰서 칩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건데 일단은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는 건데 더 무서운 건 엔비디아가 커스텀 칩도 할게라고 발표를 일단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엔비디아가 무서운 건데 네. 그래서 약간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그런 빅테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룡이 다 한다는 거죠. 예, 뭐 정말 사망 선고를 내리는 뭐 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또 경쟁자가 나온 건데 자 어쨌든 추론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자 우리가 AI를 정말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서비스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개막했다고 이미 개막했죠. 봐야 되는 이 거죠? 시대는요 중첩해서 나타나게 네. 돼 있어요.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AI, 챗 GPT를 쓰고 있는 거, 그죠? 난리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이미 몇몇 미국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미국의 대기업 직원들이 코파일럿으로 엑셀을 전혀 못한 사람이 텍스트로 엑셀을 만들고 아니, 제가 HTML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젠슨 왕이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 그렇죠. 이게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판왕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체감을 해야 되냐면 네. 모두가 AI 비서를 갖고 다니는 시대. AI 비서를 갖고 다닌다는 거는 뭐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요. 자, 지금 되게 애플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네. 애플의 최후의 그런 방어막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결국엔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고 하는데 네.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쪽과 안 갖고 있는 쪽에 그런 출발점 좀 다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뒤집어 보면 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일까라는 거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긴 그러니까 합니다. 요새는 뭐 애플 워치도 있고 뭐 링도 만든다 그러고 또 다른 디바이스는 최근에 이제 뭐 비전 프로도 있고 그렇죠. 뭐가 되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뉴럴링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뉴럴 그죠. 정말 궁극적으로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좀 생각을 해서 봐야 그쵸. 되는데 자, AI 비서가 된다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자 비서라는 거는 어떤 분들이 비서를 좀 이렇게 옆에 두고 회장님 높으신 분들 네. 그죠? 우리 의장님 그리고 그죠? 우리 지점장님은 전 당연히 없죠. 아, 그래서 이게 비서 왜냐면 그분들은요 자잘자잘한 스케줄 관리나 아니면 잡무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쵸. 비서를 옆에 두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누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지금 우리 박 작가님이 저한테 연락을 할 때 저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는 비서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그쵸. 그죠? 어떤 출연자들한테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 AI 비서한테 스케줄을 문의를 하고 그 AI 비서는 저한테 컨펌을 받는 거고 저희가 막 점심 약속을 할 때도 네. 저희 둘이 연락하는 게 아닌 겁니다. AI 비서들끼리 연락을 하는 거고 최적화된 스케줄을 걔가 짜서 컨펌만 받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도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요. AI들끼리 알아서 네.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모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좀 디지털 그 세계에서 이제 민주화 평등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누구나 그런 자잘한 업무나 그런 스케줄 관리를 비서한테 맡기는 시대 굉장히 효율화되겠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자 다음 그런 시가총액 글로벌 1위는 AI 비서를 장악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회사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업 네. 이름이 갑자기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작년에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AI 비서를 모두 다 사용하게 되는 날이 맞아요. 올 거다. 네. 언제 언제? 멀지 않았을 것 언제 같아요. 오는 지금의 거죠? 발전 속도면 멀지 않았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챗 GPT가 이미 음성으로도 우리가 대화가 되는데 그쵸. 그게 조금 더 똑똑해지면 그리고 개인화되면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반도체가 얼마나 필요하냐 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챗 GPT를 다 개인화 시켜준다면서요. 왜냐면은 그 나와 했던 대화들을 다 기억을 해서 네. 1년 전 대화도 기억을 해서 그러면은 나보다 잘하는 GPT가 나오는 거잖아요. 좀 무섭기도 합니다만. 무서워요. 거짓말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다 걸릴 것 얼마나 같고.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것이며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이며 이게 다 반도체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개인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오고 정말 더 똑똑해지면 그게 비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장악하느냐인데 그래서 이게 항상 대시세는 혁신, 새로운 게 나와서 대중화, 누구나 쓰는 그랬을 때 없던 게 0에서 100으로 가는 거에서 엄청난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0에서 뭐 4, 5까지 오고 있는 건데 100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 랠리는 10년짜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가장 큰 건 일단 B2C예요. 그래서 AI 비서가 가장 큰 거긴 합니다만 이 세상이 다 B2C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B2B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그런 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GitHub 코파일럿에서 이미 개발자들은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피스에서 코파일럿을 쓰고 네. 있고 윈도우에서도 쓸 것이고 그러면서 이미 디지털 세상에서 이거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AI를.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분야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마 그런 헬스케어랑 바이오 쪽에 AI가 접목을 해서 특히 신약 개발 쪽에 네. AI가 이게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딱 나와서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엔비디아가 나온다라는 그렇죠. 게 사실 말이 좀 이렇게 안 맞는데. 오히려 이제 CES보다 더 이쪽에 엣지를 전 줬다고 네. 생각을 하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얘네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클라라라는 플랫폼과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공들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방점을 터트린 거고 이게 왜냐면은 그 엔비디아의 항상 고민도 내가 시스코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본인들의 AI 모델도 공개를 할 거고 굉장히 확장을 할 건데 이게 이 사실 신약 개발 쪽, 바이오헬스케어 쪽의 그런 토탈 어드레스 마켓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여기에 내가 진출할 거고 내가 플랫폼이 될 거고 근데 정말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 개발에 한 15년 걸린다 그러죠. 네. 수조 원이 들고 근데 물질 도출하는데 5년이 걸린다. 이걸 1, 2년으로 왜냐면 줄이고. 반복적으로 인간의 그런 연구원들이 약간 진짜 밤새서 노가다성으로 하시는 업무를 그리고 저 지구 건너편 누군가가 실패하고 있는 걸 똑같이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근데 이거를 AI는 이거 걸러내고 아니고 그리고 24시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분야가 획기적일 거라 보는데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업의 워크로드라든지 모든 쪽에서 AI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게 B2B에서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가장 큰 건 AI 비서가 맞는데 B2B 쪽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기업들에서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B2C를 장악할 것 같은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가면서 디바이스가 있는 기업들이 또 약간 쫓아갈 수 네.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B2B 쪽까지 그러면 이 두 번째 AI 서비스 시대는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대장이 되고 또 틈새 시장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기업들을 지금이라도 서서히 모아 가시는 거는 되게 좋은 뭐 약간 그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가 없으셔서 되게 서글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서비스 쪽에서 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만 대장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또- 엔비디아도 같이 낄 것 같고요. 그럼요. 엔비디아도 예. 당연히 그 시장을 갈 거고요. 더 재밌는 거는 오픈 AI가 네. 그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오픈 AI 꿈은 본인이 플랫폼이 되겠다는 그쵸. 거예요. 반도체도 본인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샘 알트먼의 계획은 왜 월드코인을 왜 내놨냐? 본인 오픈 AI가 전 세계 부를 다 거머쥐어서 그 시가총액이 얼마를 얘기했더라?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1위는 오픈 AI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잖아요. 네. 기본소득을 월드코인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샘 알트먼의 그거는 세계를 너무 장악하겠다는 너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맞아요. 그런 생각을 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조 7조 발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또 오픈 AI일 수도 있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는 네. 뭘로 보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자, 디지털 세상에서 AI가 접목이 됐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에서만 삽니까? 우리는 현지도 살죠. 오프라인 세상도 살죠. 리얼 월드죠. 네. 그죠? 아직까지는 그게 네. 정말 뭐 여기 몰입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언젠가 뭐 메타버스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가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AI가 접목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죠. 로봇과 AI가 만나야 됩니다. 기기. 그렇죠. 예. 모든 기기. 더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AI가 심어져서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처럼 생긴 로봇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겠지만 거기에 AI가 심어져서 정말 인간을 물리적으로 돕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결국 AI의 지금까지로 봐서는 종착역인 거죠. 인간이 완전 대체되는 게 종착역 아니고요. 그거는 로봇 세상. 네, 그건 막아야 되니까. 인간은 어디 캡슐에 그냥 이렇게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막아야 되니까. 너는 안에 들어가 있어 하면서. 그래서 이건 이제 AI 로봇의 시대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로봇의 AI가 심어져서 정말 리얼 월드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가장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인 거죠. 그러면 사실 인간은 이제 여가가 훨씬 더 중요해졌고 정말 이렇게 우울해지면 기본소득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다 같이 부유해서 이게 정말 여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직업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단언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네. 사실 요 관련한 AI 관련한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유의미하게 이거다라는 게 터지지 않아서 네. 그런 거지. 뭐 열심히 로봇 만들고 있고 뭐 AI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고 뭐 위성 쏴가지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테슬라가 이제 밤사이에 네. 6% 넘게 하락을 해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다면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은 울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맞아요. 왜 네.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직까지 자 마지막 3단계잖아요.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렇죠. 아직 로봇에 AI가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구는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될 때 그럼 옵티머스 밸류는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밸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결국에는 옵티머스의 FSD가 심어지겠죠. 일단 우리가 먼저 만날 수 있는 거는 FSD. 그러니까 자동차도 로봇의 일종이라고 보신다면은 그게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 그쵸. 자체가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FSD를 스스로 판단해서 그죠? 그 인지해서 판단하고 제어하는 게 네. 그런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공장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를 하게 될 텐데 자, 그 세상에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온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거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에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예, 지금 힘든 거죠. 근데 그 세상이 언제 올까? 그걸 일단은 그걸 인정해주는 게 언제 올까?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그렇게 빨리요? 왜냐하면 FSD가 일단 정식 출시를 하면서 만약에 다른 회사들 지금 어쨌든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네. 애플도 저는 전기차를 포기한 이유는 자율주행이 어려워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디바이스를 언제 만들어서 언제 얘들을 굴려서 언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네. 자율주행으로 가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라이센스 판매가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갑자기 급반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늦으면 내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보시고 천천히 없는 분들은 좀 사모으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도 뭐 관련한 걸 하고 있어요? 그 ROV 포드가 AI 아니군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모든 기업들이 지금 몇몇 그 기업들이 지금 그 AI를 그 자율주행을 포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웨이모가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추가적인 로보택시 면허를 받았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것만 얘기하면 또 30-40분 가니까 격차가 전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사실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처럼 요거를 딱 이제 우리 지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AI 난리가 나지만 분명히 이것도 중간중간에 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쉬어가는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쉬게 되는 거예요? 쉬게 되는 원인들. 네, 원인들을 보여드리면 뭐 사실 시기를 맞춰드리긴 어렵죠. 근데 이게 반인데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짧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조정 시나리오는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텍스트 정리를 같이 보시면은 자, 와우 했는데 실적에서 물음표가 달릴 때. 기대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러니까 와우 포인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소라를 처음 봤을 때 와우죠, 그죠?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와우 포인트 뭐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달리로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소라가 나왔을 때, 근데 이게 큰 랠리를 갈 때 와우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일단은 이게 한계가 안 보일 때,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못할 때가 사실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엔비디아도 H백이 얼마나 많이 팔릴지 모를 때 굉장히 많이 작년 상반기 이게 엔비디아 제가 차트 좀 해놓은 거 있는데 엔비디아 작년 하반기 차트 보시면 상반기 때 엄청 올랐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박스권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500에서 400이거든요. 누군가는 500에 사서 20% 물린 그런 구간입니다. 6개월 동안 이런 행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간 조정, 길게 보면 기간 조정이고 500에서 400 갈 때는 가격 조정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어쨌든 와우 포인트 뭔가 끝이 안 보일 때가 쫙 끌어올리는데 이게 과하면 버블인데 저는 아직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은 기대치를 끌어올렸으면 증명을 해야죠. 실적에서 그게 안 나오면 굉장히 강한 가격 그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올해 들어서 자꾸 증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빨리 실적이 다들 찍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는요. 사실 제가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틀 전에 글로벌 라이브 나와서 어떤 말씀드렸냐면 조금 실적 발표하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 틀렸죠. 근데 전략은 그거 알고 홀딩했으면 좋겠다.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홀딩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고 2번이 마지막 곡이다. 왜냐면 저는 다음 5월에 나온 실적 발표에서는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이던스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중국향 판매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실적이 좀 들러올 거라고 봤는데 2분기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중국향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H22 판매가 시작이 돼요. 그다음 없던 게 다시 더해지죠. H200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비싼 게 판매가 되죠. 그다음에 인텔에서 포벨로스라고 하는 그런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있거든요. 거기서 월 5,000장을 추가로 만들어줍니다. 코어스의 지금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애드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못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 엄청 좋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아웃포인트가 있어요. 3월 18일 날 GTC 2024 여기서 자기들이 준비 중인 AI 모델 공개한다고 했고 커스텀 칩 얘기를 할 거고 또 이걸 어떻게 뭐 AI 그런 신약 개발부터 어떤 자기들이 플랫폼으로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와우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또 거기서 올려진 실적을 맞춰줄 것이냐. 저는 2분기에 발표하는 1분기 실적은 조금 그냥 플랫할 수 있어도 그냥 인라인일 수 있어도 가이던스는 좀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닌데 다른 기업들 있죠. 지금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음은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당장은 실적이 못 맞춰져서 뚝뚝 떨어진 것들 이번에 좀 보여준 게 몇 개 있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요거 나와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은 긴장을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매크로 이슈인데 금리를 급격히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그쵸. 뭔가 확실하게 어딘가에 크랙이 생겨서 그렇죠. 무너지면 이거는 금리를 갑자기 뭐 0.7,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리는 일, 이거는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때는 일단 무조건 다 내린다. 다 내리죠. 예, 이런 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서서히 내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이게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지금 지역은행 엄청 빠지고 있죠? 소비 갑자기 둔화될 수 있어요. 근데 연준은 굉장히 줄타기라고 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 인플레를 잡은 적은 없다. 네. 불가능하다. 특히 서머스 교수님이 엄청 혼냈거든요, 연준은. 근데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부의장이 딱 반박을 하는 뭐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베버리지 곡선을 보시면 자, 베버리지 곡선인데 이게 이쪽 이걸 뭐라 그러나요? 예, 좌측에 있는 거는 이거 뭐라 그러죠? 예. 그런 일자리 공석입니다. 네. 그리고 우측은 실업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석이 많으면 실업률이 낮고, 그렇죠? 공석이 줄어들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Y축. 그렇죠. Y축 X축. 네. 역시 여러분들 최고. 구름샘님. 근데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공석이 줄어드는데 실업률이 안 줄어들죠. 그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연준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는 기적을 만들고 있는 연준인데 연준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만든 거죠.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구성은 네. 전 AI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네.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슈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조정은 기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 네, 이건 뭐냐면 금리를 서서히 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케이스에서 오히려 AI 랠리는 기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네, 이거는요. 딱 작년 11월, 12월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차트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작년 11월, 12월은 자, 10년물 금리가 3.8까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던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XBI, 바이오, 중소저택 ETF 이 제가 요거 노란색 박스가 11월, 12월입니다. 네. 러셀 2000 신나게 오르죠. 그죠? 이게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모두가 올 해피한. 그때 국장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때는 바이오. 근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11월에 좀 오르다가 횡보. 엔비디아 횡보. 빅테크들 대부분 11월, 12월 횡보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금리 인하가 되면은 모두가 자, 고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네.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올라오죠. 근데 미국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수급은 약간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 글로 가는 거예요. 거예요? 글로.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너뜨리면서 가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더 이상 매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절로 가니까 횡보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고금리가요. 이런 AI 대장주 빅테크들한테는요. 해자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고금리가 넘어올 수 없어. 힘든가요? 안 힘든가요? 안 힘들죠. 안 돈이 힘들어요. 많으니까. 오히려 예금 금리 붙죠. 네. 거기다가 자, 금리가 높을 때는요. 잠재적인 추격자들, 잠재적인 이런 후발주자들이 다 도태되죠. 도태되잖아요. 엄청난 해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들은 불황을 즐기는데 불황 때 옛날에 1등이 불황을 즐긴다 할 때는 버티는 정도였는데 지금 오히려 성장하는.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네. 후발주자들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후발주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여러분들 금리 내렸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진짜 눌려있던 것들이 막 폭발하게 러셀 2000이 가장 지수 중에 많이 오를 것이고 그럴 때 이 AI 대장주들은 쉬어간다. 흥분할 수 있다. 그 폭락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죠. 쉬어간다. 네. 그게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이때 네. 가장 강한 거는 아마 바이오 업종이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올해 한 6월 정도부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뭐 기간 조정이 나타나던 뭐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대폭 금리 인하가 보이던 우리는 10년을 두고 본다면은 그럴 때 오히려 관련한 기업들을 싸게 지금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왜냐하면 10년짜리 랠리 때 중간에 굴곡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자,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량 간수입니다. 물량 간수. 예. 털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 조정이 온다 그러면 팔고 싶잖아요. 그쵸. 팔고 다시 사고 싶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3%.
아, 3% 그렇게나 많아요? 3%? 3%도 안 될까요? 우리는 3%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못해서 네, 네.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물량 간수예요. 자, 작년 하반기 때요. 500달러에 파신 뭐 주변에 지인이 있어요. 400달러 갔을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울고 계시겠죠. 예, 그러니까 500에서 400 20% 빠질 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보다 조정식이 물량 간수, 마인드 컨트롤, 물량 간수 아니면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 더하는 거. 이게 조정을 거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전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다들 반응이 지금 숨 쉬고 말씀하시다. 그래요? 지금 아침 방송에서 이 정말 우리 장혜성 지점장님께 말씀 잘하신다라는 그런 댓글도 봤는데 저는 사실 원래 방송을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네. 지점장님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딴 데 못 보게 뚫어지게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너무 재밌게 잘 네네.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은 AI 관련해서 한 박사 논문 쓰신 줄 아실 정도의 아니, 깊이는 시나리오. 얕고 대신 좀 넓고 그죠? 그 대신 이거를 자꾸 투자에 접목하려는 그죠? 그런 관심이 많은 거죠. 저는 오늘의 이 결론을 보면 물론 이제 엔비디아 주주분들도 당연히 좋으실 거고 계속해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도 좋으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울고 계셨던 테슬라 주주분들이 조금은 이제 나중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갖게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는요. 2단계, 3단계가요. 더 계속 커집니다. 시장이 그렇죠. 시장은 더 네. 크죠. 그죠? 여러분들 인프라는 어쨌든 가장 작은 거고 지금은 되게 뜨겁지만 네. 디지털 세상이 훨씬 크죠. 서비스가. 왜냐하면 반도체를 사서 그걸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쵸. 매출을 일으키는 몇 배 네. 일으키는. 근데 여러분 디지털 세상이 큽니까? 리얼 월드가 큽니까? 리얼 월드가 훨씬 크죠. 그래요? 네. 지금은 저는 가늠할 수 없는데요. 왜냐면 디지털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커질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건 맞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근데 그게 공간 다 이제 컴퓨팅. 합쳐지는 네. 거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거고 네, 저는 또 그의 행보를 이제 3년 뒤, 뭐 빠르면 뭐 2년 뒤에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미국도 일론 머스크를 지켜야 돼요. AI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부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 미국이 그보다 성장을 더 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안 보였죠. 그걸 AI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AI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를 밀어주고 있습니다만 네. 몇 년 뒤에는 일론 머스크를 밀어준다. 정부가 엄청 밀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뒷머리가 뜨셨다는 댓글이 있는데 그래요? 끝나고 나서 고맙습니다. 뒷머리 또 간수, 처음에 말씀해 주시면 물량 간수가 아니고 뒷머리 간수 네. 해주시고요. 네, 저희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모실 예정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새벽에 이 자료를 준비해 오시고 이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고 분석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싶은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지점의 장인성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좀 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내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전 6시부터 함께 하시면 후회하지 않는 아침의 시작을 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